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창패 대면 평가 후문입니다. 후문. 이번 내용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대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정보를 좀 캐갖고 왔겠죠. 그래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도움을 주셔서 정보를 얻어온 거지만, 제가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뭔가 이제 혼재될 수도 있겠죠. 부정확한 내용. 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패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패의 참가자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서류 면제자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심층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아봤더니 주관기관,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 이 심사위원은 이 별도의 여기에만 참가하는 심사위원일 수도 있고요. 요 발표평가 중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유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근데 어쨌든 이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 발표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심층 인터뷰라는 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서류평가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발표평가 바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관기관에서 심층 인터뷰를 해요. 그럼 주관기관에서 심층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 발표 전에 무언가 작업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만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알 수는 없고, 그쵸? 제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만 확실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있어? 왜 있을까? 게다가 초창패는 기관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창패는 초창패뿐만 아니라 사실 초창패죠. 초창패는 이미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3년 이내. 이분들한테는 예비자처럼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가능성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실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할 때는, 기관들이 볼 때는, 주관기관이 볼 때는 분명히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적을 모아서 기관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관기관이 2년마다. 그러면 예창자들은 고르고 골랐지만 거기서 실적이 안 날 수 있는데, 초창편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경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날 거라고 하는 일정한 사이즈가 있잖아. 그러면 큰 문제만 없다면 작년도 매출액이 적어도 올해 매출액 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겠죠. 작년도 매출액의 올해는 그 매출액 이상 하겠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주관기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매출액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뽑아서 창업 지원을 해줬어요가 난 거지. 근데 예창패는 뭐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뽑아놨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 예창패는. 근데 초창패는 이미 알아, 2024년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이 10층 평가 때 뭘 보겠어요? 당연히 24년도 매출액과 올해 25년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를 보겠지요. 그게 주관기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한 명이 더 결합이 돼서 두 명이 같이 보는 거니까 주관기관의 입장과 심사위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심사위원이 발표평가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만 기록은 남아있을 테니까. 이 자료가 발표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심층 인터뷰가 나름 중요해졌다. 나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제 발표평가지만 서류평가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났을 때 여기서 약간의 뭔가가 있다면 발표평가는 거의 심층 인터뷰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예요. 즉, 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건 그냥 요식행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왜 들어있는 거야, 불필요하게.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생겼을까?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이 제도가 생기기 전, 심층 인터뷰가 생기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서류 평가하고 났을 때, 대면 평가 들어올 때 주관기관의 어떤 입김이 갔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이 중요한데. 왜? 주관기관은 2년이나 3년마다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초창팬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을 이미 알잖아.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25년도는 이 매출 이상 나온다니까? 그러면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실적은 매출, 고용, 투자 이 세 가지인데 투자는 모르겠고 고용도 모르겠지만 매출은 그냥 빼박이잖아. 왜? 2024년도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이 매출액을 위주로 뽑고 싶잖아. 근데 예전에 이게 없었어.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반말을 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갑자기? 이게 약간 친근한 유튜브 이게 뭐 친근해서 그런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류 평가하고 났을 때 윤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공식이었어.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불법인 거지. 근데 이걸 합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 단계를 그냥 공식적으로 넣은 거야. 내가 보기엔 자꾸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의제기하고, 야, 너네가 뭐 서류평가하고 나서 거의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창진원에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창진원에서 뭐 머리 써가지고, 야, 그러면 아싸라게 하나 만들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요청을 했던, 아니면 창진원에서 자꾸 문제가 들어오니까 해줬던, 뭐 어쨌든 이걸 넣은 거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화한 거지, 주관기관의 개입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심층 인터뷰는 발표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고, 그것도 많은 비율로. 그쵸? 그런데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이게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의 제조업은 거의 없고, AI를 참칭한, 그러니까 AI는 아닌데 AI라고 참칭하는 창업자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라고 하는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만 AI는 아니야. 그러니까 AI를 참칭하는 솔루션과 플랫폼들이 많이 지원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AI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두 개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은 AI가 아닌데 그냥 일단 AI라고 사기치고 들어오는 건데, 뭐 어차피 본인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바보로 하나? 아마 알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이게 AI가 아닌 거 알 텐데 그냥 어쨌든 이름이라도 AI 넣고 싶은 거야. 왜? 서류평가에 통과하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서류평가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용어인데 AI 없어도 여러분 매출액만 잘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기계소재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의 창업자가 급감했어요. 급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30이 무슨 제조업으로 창업하겠어요, 여러분? 2030은 거의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있어요, 2030은. 정보통신. 그리고 40대, 50대 정도 가야 이제 제조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제조업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창업하기도 힘들어. 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세, 미국의 관세 문제, 뭐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제조업이 다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럼 하청업체들도 다 따라서 미국 가거든요. 뭐 국내에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조업, 하청업, 제조업을 했던 분들이 국내에서. 왜? 다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참 나라 걱정이 된다는 후문이셨어요. 좋은 기업이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초창기만 되면 막 그냥 매출액이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 30억 단위도 많고 좋은 기업도 많았는데, 확실히 2, 3년 내에 좋은 기업이 확 줄었다는 후문이에요. 그러니까 뽑긴 뽑지만 내키지 않는, 그냥 정부 지원금의 특징은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요. 개떡같대도.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게 이번 후문이었어요. 참 큰일이네. 저 같은 엔지니어 출신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참. 그리고 뭐 1억도 안 주는, 뭐 그냥 나라에서는 무슨 뭐 5천만원 6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무슨 창업이야. 제조업은 뭐 5천만 6천만 원 창업이 돼요. 참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하니까 저 모양 저 꼴이다. 5천만 6천만 원 주고 무슨 제조업을 하라고. 하긴 뭐 웃기는 거죠. 5천만 6천만 원으로 제조업 한다는 게. 그럼 뭐 네 돈으로 창업하면 되잖아. 제조업은 여러분 수십억 들어요. 자, 점검, 자문. 자문은 금액 변화가 없었는데 여러분, 점검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변화, 한 2만원 정도 업돼 있어요. 내년에도 아마 업이 되겠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가격 올리면 가격 저항이 생겨요, 여러분. 그치만 뭐 어떻게 하겠어.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답변도 드리고 활용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예창패에 대한, 예창패란다. 초창패의 발표평가에 대한 후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